정당 지지도 보고 잠깐 보고 갈까요? 정당 지지도 정당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30, 횡보고요. 2주 전하고 동일합니다. 민주당은 29에서 27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13에서 11, 역시 동반 하락 2%포인트 하락인데 둘 다, 셋 다, 넷 다 완전한 횡보죠. 횡보의 흐름이고요. 2%포인트 낮아졌다라는 건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단기적인 변동으로는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하. 예, 저 개혁신당은 2%에서 4%로 됐는데 요게 2에서 4니까 2배다. 라고는 해석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작은 지지도도 요것도 오차범위를 그냥 바로 적용을 해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이게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이 전고점 40에서 지금 30이죠. 네. 그 29까지 빠졌었습니다. 29라는 수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30% 선이 뚫리는,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고 이게 바로 뭡니까 해병대원 우리 최상병 그 특검법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작년 9월 이후 사실은 27은 최저치입니다. 예. 그래요? 왜 이 한국갤럽조사에서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예. 다른 조사에 비교했을 지금 전화면접 조사에서 때. 네. 민주당도 지금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진보당 1%, 새로미래 1%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흐름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게 뭐 ARS 조사랑 좀 예. 다르게 나타나는 ARS 특성이 조사 있는 거죠? 이 미디어 토마토의 ARS 네. 조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르게 나타나죠.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더불어민주당이 34.8이니까 35, 국민의힘이 30.2, 오차범위 이내의 격돌이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그 27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비하면 8% 포인트 정도가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ARS 조사는 정당 지도를 먼저 묻게 됩니다. 자, 보통 보시면은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국정, 긍정, 부정을 먼저 묻게 됩니다. 그런 또 차이가 있다. 예, 그런 순서 네. 효과의 차이는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35 정도인데 지금 이 정당 지지도 ARS 나타나는 35도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요 영향은 아마 조국혁신당이 12.6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조국혁신당이 없었던 시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40이 넘었어요. 예, 지금은 그러면 좀 분산됐다. 네. 그러면은 민주로 따지면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45, 6이 나오죠. 46이 나오는 거고요. 합하면. 예, 범보수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치면 35 정도가 나오니까 네. 두 세력의 고관여 지지자들 지금 추출되는 고관여 지지자들의 비율의 차이로만 따지면 10% 포인트의 격차로서 범민주 쪽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갤럽 조사에서 이번에 나왔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먼저 보고 갈까요? 위에 이 이름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먼저 이름 이재명, 한동훈, 조국,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김동연, 원희룡 여기까지 요 진하게 돼 있는 이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내려가 봤을 때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는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3, 26, 23, 24, 23, 22라고 해서 아주 견조한 흐름입니다. 20% 초반대입니다. 중반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초반대에 22를 기록했는데 자, 이 두 번째가 한동훈이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보시면 22, 23, 24까지는 20%대를 보이다가 총선 끝나고 팍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포인트 회복하는 듯 했다가 다시 빠져서 15. 그러면 두 주자의 그 격차로만 따지면 7% 포인트로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 우세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지난달에는 그 오차 범위 내의 격차였습니다. 네. 6% 포인트. 6% 포인트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오차 범위를 살짝 넘은 격차로 그렇네요. 이재명 대표가 우세하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주변 측근에 대한 뭐 검찰 수사도 있고 많이 있지만 네. 국민적인 기대감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몰려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여기에 나온 사람이 여기 이제 3%로 갑자기 등장해서 7%니까 두 자릿수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희망 섞인 그런 눈빛을 보내셨던
그런 눈빛을 받았던 주인공이 바로 조국 혁신당 대표인데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폭이 상승폭 이거 전부 다 5.2 이내입니다. 5%니까 요렇게만 따진다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한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예, 지지세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조국 그 혁신당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조금만 튀면은 이제 두 자릿수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넓게 보면 두 자릿수를 얻었던 그 주자가 이재명 대표 빼고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유일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오세훈 시장이 이거 오세훈입니다. 10%. 네. 오세훈 시장 맞죠? 보시면은 오세훈 시장 맞는데 이때 저거 터진 거예요. 수해. 이 수해가 터지고 그렇군요. 그때 저기 뭐 반지하 사건 터지고 네. 이러고 나서 4%로 돼서 회복을 못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한 자릿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따지면 뭐 여권 야권 떠나서 지금 두 자릿수를 보이는 사람은 이재명, 한동훈 두 분이다라고 이게 봐야 되겠고요. 다만 여기 없다가 지난달에 없다가 1%로 이름 올렸죠. 사람들이. 이거 지금 오픈 문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1%라도 나오면 대단한 건데 이게 누구냐? 라고 봤더니 김동연과 원희룡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에 보시면은 네. 야권 인사들보다는 여권 인사들이 수두룩 빽빽하죠. 야권 인사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면 조국 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 말고는 김동연 최초로 또 등장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인물 다양성으로 따지면 김동연 지사가 등장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만 1%는 아직 좀 뭐 1, 2, 1, 2, 1, 2 이런 식으로 좀 나왔다가 아직은 좀 묶여 있습니다. 한 자릿수로. 네. 예,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상당하다. 요거를 보시면서 어느 분들은 아니 왜 막 30, 40 나오는 그런 것들도 일부 그거는 불러주는 거죠. 인물 이름을.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막 30, 40에 가깝고 이런데 이거는 오픈 문항입니다. 이렇게 오픈 문항에서 30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 윤석열. 여기 한 번 있죠. 34. 그렇네요. 당선되기 직전. 어허. 이때 그냥 한번 확 몰렸었고 이 말고는 30%대는 찾기 어렵다.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진한 글자로 보이는 이 인물들 중에 어느 순간 30%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인물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즉 우리는 이미 이재명, 한동훈, 조국,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김동연, 원희룡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것들을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예, 알 수 없지만 지금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는 이와 같은 분포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이 건도 있고 뭐 다시 또 기소를 당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차기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이건 굳건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장내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지금 당권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어떻게 좀 작용할까요?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종 조사에서 지지도가 뭐 많이 이제 높게 나오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저 안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정계 은퇴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국민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쏠려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치인이 되게 이제 권력 의지 자체를 포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등장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제가 이번에 보니까 80대 20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민심 20%. 맞아요. 그렇게 예. 결정이 근데 되고 그거는 있습니다. 반반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좀 소극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은 점차적으로 그러면 고관여 지지자들 중심의 당이 돼서 영남당이 되느냐? 그 영남 사람들도 별로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많은 국민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요 호남 사투리가 사라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큰 선거에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전국 선거에서는. 특히 뭐 지방선거 뭐 그렇죠, 내후년이 지방선거에서.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80대 20은 굉장히 좀 뭐랄까 소극적이네요.
소극적이다. 예. 소극적이다. 자,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보면은 국회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해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민주당이 상임위 열한기 상임위원장 가져왔고 상임위를 열고 있어요. 지금 법사위도 열었고요. 오늘 과방위도 열고 이런 상황인데 정청래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의 모습을 저희가 차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론에 좀 어떻게 작용이 될지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토마토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토마토 조사에서는 이게 법사위 운영이 관련해 가지고 국회 원구성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맡아야 된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이게 36.2로 나타났고요.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맡아야 된다가 50.3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죠. 토마토 조사에서 이렇게 된다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국민의힘이 신뢰가 되게 없어요. 요새. 그래요. 되게 국민의힘이 제가 봤을 때 옛날에 그래도 능력 있다 뭐 이런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언제 게 있었죠? 아주 한 15년, 20년 후에 예. 그렇죠. 보수 쪽으로 그래도 이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좀 갔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새는 그런 느낌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중도에서도 절반 51.5가 이렇게 보시면은 민주당이 맞는 게 좋겠다. 이게 민주당을 뭐 지지하시는 비율이 높은 진보에서는 74.2가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이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이 뭉치는 정도, 응집력이 여기 74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진보 쪽에선 근데 보수에서는 64 정도예요. 10% 더 적죠.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그냥 민주당이 맞는 게 좋지 예. 않겠느냐라는 응답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서 우리 의회 정치에서도 국민적인 신뢰감을 많이 못 얻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네. 안타깝네요. 그렇게 예.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쩌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맡으면 아니 왜 저렇게 욕심부려라는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국민적인 어떤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은 당신네들이 더 노력해서 네. 국회를 좀 끌고 가줘라는 그런 여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 버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대 이슈 한번 오물풍선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물풍선 북한의 오물풍선 위협적이다가 60%. 위협적이다라고 10명 중에 6명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렇죠. 정부에 대한 군의 대응은 그렇죠. 너무나 안이하고 예. 뭐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성기 방송제기는 잘한 일이다 55.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니까. 그런데 예. 민간 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된다가 지금 60까지 올라왔어요. 막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뭐 원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그렇죠. 계시니까. 이런 거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오물풍선이 날라오는 거고요. 확성기까지 다시 트는 거고 이런 어떤 갈등이 빚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북 전단 살포 막아야 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기초이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진실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평화롭게 또 우리 경제 발전과 우리 민생을 챙기면서 갈 수 있는지 다 이제 아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 보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절반은 막아야 된다. 중도 62, 예. 진보 73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중도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다. 또한 정부가 막아야 된다라는 게 2014년에 48, 2020년에 57, 이번에 2024년 6월 2주에 60입니다. 점점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가 막아야 된다라는 여론은 쏠림 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이거를 정부 당국은 진짜 이거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좀 보시고 고관여 지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정부가 막아야 된다라는 이 국민 다수의 이 바람을 반드시 좀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여론이 수 이렇다. 예, 이거를 예. 잘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한 주간의 여론 흐름을 또 이슈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